검문. 자, 이게 골드 등급 문제인데, 왜 이게 골드 등급 어려운 문제냐면은, 이 문제를 푸는,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는 그 푸는 방법, 그 규칙이 알고 나면 쉬운데, 그걸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느냐? 그게 어려워서, 스스로 생각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만, 스스로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골드 등급, 어려운 등급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n개의 숫자가 주어졌는데 n개의 숫자들을 m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모두 같게 되는 그 m을 찾아라. 이걸 고지고대로 다 해보는 식으로 찾으려면은 n개의 숫자가 주어졌는데 그 n개의 숫자를 이걸로 또 빼보고 저걸로 또 빼보고 나머지가 다 같을 때까지, 그리고 모두 찾으라고 그랬죠. 하나만 찾으라는 게 아니라 모두 찾아야 되니까 나누어 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로 나눠보고 저걸로 나눠보고 이것저것 다 나머지를 구하는 걸 다 해봐야지. 그런데 그 숫자들이 이렇게 커. 그러면 이렇게 크니까 10억이나 되니까 뭐 9억 9,999로도 나눠보고 9억 9,998로도 나눠보고 9억 9,997로도 나눠보고 당연히 시간 초과가 나겠죠. 이거저거 다 해봐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시간 초과다라는 숫자죠. 예, 한 방에 잘 계산해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생각해 내라라고 요구하는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처음에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한 방법은 나도 생각이 처음에 잘 안 나서 방정식 비슷하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이 주어졌는데 그 숫자를 m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는 건 뭐냐? 이걸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a가 m의 배수, m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게 m의 배수죠. m의 배수 플러스 c다. 그러면 요러니까 요걸 m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이 부분은 m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요것만 남죠. b도 이런 형태란 얘기죠.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적은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저 m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했더니 바로 생각이 딱 방정식 보자마자 금방 생각이 났어요. 빼면 되지. 빼면 c가 날아가지. c가 날아가면 그 뺀 숫자는 m의 배수죠. m의 배수. 주어진 n개의 자연수를 서로 두 개씩 묶어가지고 빼. 이렇게. 서로 두 개씩 묶어서. 예를 들어 주어진 숫자가 이거다. 두씩 묶어서 빼요. 요런 4, 32, 28이 나오죠. 4, 32, 28은 요런 형태의 수란 얘기죠. 즉, m의 배수야. m의 배수. 얘네들이 4, 32, 28이 m의 배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은 가능한 m을 다 찾아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m의 배수인데 그 가능한 m을 다 찾아라. 그러니까 그 m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배수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 m이 그 약수죠. 배수의 반대말이 약수잖아. 그리고 공약수죠.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다 m의 배수니까 얘네들의 공통 약수를 공약수를 다 찾으면 되죠. 공약수를. 그러면 그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를 찾은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으면 그게 답이죠. 최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얘네들의 공약수니까. 얘네들의 공약수란 말은 거꾸로 그 공약수들의 배수가 얘네들이란 얘기죠. 오케이. 이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그 다음 구현은 쉬워요. 이 생각을 해내는 게 어렵다라는 게 이 문제가 골드 등급인 이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사실 여기 들어간 요 얘기는 뭐 잘해야 중학교 한 1, 2학년 수준의 수학이죠. 그렇죠? 이거 수학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 이 정도 이런 정도씩 푸는 건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초등학교 산수지 사실은. 초등학교 산수 지식만 있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남이 설명해 주면 쉽게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느냐?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죠. 스스로 생각해내는 거. 스스로 생각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골드 등급이고 태 문제
기업에서 공채할 때 코테를 요구하는 이유가 이런 걸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확인하는 코테 문제를 보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 그런 능력, 알고 있는 지식만 머릿속에 가득하면 뭐해? 그 지식을 종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규칙, 절차를 생각해내야지. 뭐 시험 보려고 공부한 게 아니죠. 그 머릿속에 든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 실생활에서의 일들을 해결을 해야지. 이게 사회 나가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부닥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사회인이 하는 일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잘해야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도 아니고 초등학교 산수 지식만 알면 할 수 있는 그 정도 지식만 요구하지만 그렇지만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다. 지식이 많은 것과 현명하다는 것과 차이예요. 지식이 많으면 뭐해? 그 지식을 활용해서 일을 해내야죠. 이게 서로 같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이 문제 풀 때 정렬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해냈는데 지금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려고 다시 보니까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냐면 입력전 수들을 수열 1이라고 하자. 이거 주어진 숫자들 목록. 이거의 최대 크기는 n이죠. 그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둘씩 묶어서 빼야 된다라고 생각이 냈죠. 주어진 6, 34, 38, 수열 1. 네? 둘씩 묶어서 뺀 거, 그걸 수열 2라고 하자. 수열 1의 크기는 n이죠. 그다음에 수열 2의 크기는 둘씩 묶으니까 n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씩 고르는 조합이 바로 nc2죠. nc2를 계산해 보면 이래요. nc2 100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곱하기 98 팩토리얼 100 팩토리얼을 요걸로 나눈 거죠. 그러면 요것 때문에 100 팩토리얼은 100 곱하기 9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뭐 점점점점 이게 팩토리얼이지. 그런데 이 팩토리얼은 그냥 2고 98 팩토리얼이 8 곱하기 17 곱하기 점점점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나누기니까 날라가요. 요거하고 날라가. 같으니까. 이 부분이 날라가. 그래서 요것만 남아요. 요것만 남고 요것만 남아요. 이거죠. 이걸 식으로 정리하면 이거지. 이렇게 돼요. n-1 남고 n-2부터 아래 곱하기는 날라가. 이거 자체가 n-2 팩토리얼이죠. n-2 팩토리얼 부분이 위에서도 날아가고 아래에서도 날아가요. 이렇게 돼요. 딱 봐도 n의 제곱이죠. n의 제곱. 이게 빅 O 수행시간 복잡도가 n의 제곱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 엄청 크다라고 착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게 문제 읽고 n의 최대값이 100이라는 걸 놓치고 이 숫자만 기억났어. 사실 이건 n의 최대값이 아니라 그 숫자의 최대값인데 이 부분을 착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 숫자의 제곱은 너무나 많구나 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이거의 제곱은 만이죠. 더군다나 나누기 2가 있으니까 5000이죠. 100 곱하기 99 나누기 2는 5000보다 약간 작지. 왜냐면 얘를 그냥 100이라고 놓으면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 나누기 2는 5000 빼기 1이니까 약간 작지. 1500쯤 되나? 아무튼 그래서 5000
대충 5천이니까 그냥 해도 돼요. 5천 숫자 5천 개의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 찾는 거니까 그냥 해도 돼. 나는 이 n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 제곱이면 너무 크다. 숫자를 제곱을 안 하는 방법은 뭐가 없느냐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이었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물론 이 문제 더 어렵게 만들려면 n을 크게 키워버리면 되지. n이 뭐 1억이다. 그럼 1억의 제곱계는 안 되죠. 너무 많죠. 그러면 그때는 이게 필요해요. 수열 2 그러면 이걸 다 공약 이 엄청난 개수 만약에 n이 1억이다. 그럼 n의 제곱은 1억 곱하기 1억의 제곱이니까 너무 커요. 이 경우에 제곱은 안 되죠. 수열 2의 크기를 줄여보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때는 그 고민이 필요. 공약수를 구하려면 공약수 수열 2의 공약수죠. 일단 최대 공약수 구해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찾으면 되지. 근데 공약수는 당연히 공약수니까 약수니까 수열 2에 들어있는 숫자들 중에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지. 큰 수가 어떤 수의 큰 수가 약수는 아니잖아. 약수라는 건 최대 공약수는 같거나 작은 게 약수죠. 같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는 4죠. 4보다 큰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될 수가 없지. 4가 있는데. 그래서 이 수열2에서 작은 수들이 중요해요. 그 작은 수들의 배수는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숫자가 작아지지? 했더니 비슷한 수끼리 이 수열2가 뺀 거잖아. 숫자를 뺀 거죠. 수열1의 숫자를 두씩 묶어서 뺀 거지. 그런데 크기 차이가 비슷비슷한 걸 빼면 똑같은 걸 빼면 0이고 1 차이 나는 걸 빼면 1이죠. 2 차이 나는 걸 빼면 2고 크기가 비슷비슷한 수들끼리 빼면 그렇게 뺀 숫자가 작아지죠. 그럼 크기가 비슷비슷한 수들끼리 빼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정렬하면 되죠. 수열 1을 정렬하고 인접한 수들끼리만 빼면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이게 수열 2 전체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과 같구나 라는 규칙도 깨달았어요. 왜 같은지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차피 이 문제에서 필요 없는 규칙이니까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자, 정렬 작업은 이거라서 1억이라고 해도 감당할 만한 숫자죠. 아니 1억이라고 해도 이 정도 하죠.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 그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 찾는 것은 참 이건 원래 주어진 수열 1을 정렬하고 그 다음에 인접한 숫자들끼리만 빼면 되죠. 바로바로 붙어 있는 애들끼리. 그건 이거죠. 그러면 n에 비례하는 수열 2의 크기가 그 2n쯤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 i를 그냥 n이죠. n. 그 다음에 약수들을 찾기. 어떤 수의 약수를 모두 찾는 방법은 36의 약수는 이렇죠. 잘 보면 이렇게 2 곱하기 18이 36, 3 곱하기 12가 36, 4구 36, 66에 36. 근데 잘 보면 이게 대칭이에요. 66을 중심으로 대칭이야. 그래서 2가 약수면 약수라는 얘기는 뭔가 곱해서 36이 되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18이 약수라는 얘기는 18과 곱해서 36이 되는 2가 있다는 얘기죠. 즉 얘네들이 약수라면 그 약수를 가지고 36을 나누면 얘네들이 구해지죠. 약수를 찾을 때 여기까지 그 36이니까 2에서부터 2, 3, 4, 5, 6 루트 36이 6이니까 그걸로만 나눠보면 돼요. 그래서 2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지네? 그러면 36을 2로 나눠서 18 찾으면 되고 end가 이게 밸류가 36이라면 스퀘어 루트니까 end가 6이 되죠. 66에 36이니까 2부터 6까지
i에 대해서 36을 2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져. 그러면 약수에다가 2를 넣고 2만 넣는 게 아니라 36 나누기 2, 18도 넣고 그다음에 3에 대해서 3으로 플러스 i니까 3이죠. 36을 3으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지네. 3도 넣고 12도 넣고 그다음에 4를 또 36으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지네. 그러면 약수집합에 4도 넣고 9도 넣고 36 나누기 4가 9. 그다음에 5. 36을 5로 나눴더니 나눠 안 떨어지네? 그럼 무시. 6. 당연히 6은 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이렇게 두 개씩 찾았으니까 두 개씩 다 찾았고 할 필요 없지. 이미 찾았으니까 두 개씩. 그래서 이게 스퀘어 루트예요. 여기 그 추리셋인 이유는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게 그 약수들을 m을 오름차순, 가능한 m을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추리셋은 이진검색 추리라서 여기에 들어있는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이진검색 추리니까. 이진검색 추리. 자바스트 구현. 자바스트의 셋은 이게 추리셋이 아니고 레드 블랙 트리가 아니고 해쉬셋이에요. 정렬되어 있지 않아요. 셋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하면 배열이 만들어지죠. 그 값들이 여기 전개돼서 전개연산자 배열에 넣고 정렬된 배열을 리턴. 오케이. 최대 공약수 찾기. 주어진 두수 최대 공약수 찾기. 배열 숫자들 목록의 그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 찾기, 약수 찾기. 이것만 이용하면 이게 구약. 입력으로 주어진 숫자들을 오름차순 정렬해서 두 개씩 빼요. 그러면 정렬한 다음에 두 개씩 뺐으니까 작은 숫자들만 여기에 모아지죠. 뺀 숫자들 중에 작은 것들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찾고 다 됐어요. 약수들을 지금 이게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으니까 약수들을 다 출력하고 마지막에 최대 공약수도 출력하면은